다음 이제 G7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G7 초청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6월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25 기념식도 있는데. 6월이요? 네. 9월 아니에요? 9월로 아, 연기되는데? 9월로 연기됐어요? 네. 언제 연기했대? 왜 나 몰랐지? 이거 좀 됐는데? 그래요? 하여튼, 이게 미국 워싱턴의 캠프 데이비스에서, 이게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장소도 그래요. 캠프 데이비스라는 게 원래부터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이 해외 정상들을 많이 만나는 곳이긴 한데 이게 이제 공적인 지역 공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이 사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가 그걸 뭐라 그러죠? 공식적인 느낌의 회의보다는 약간 다른 사적인 가벼운 회의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워싱턴이 미국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전염이 그러니까 이 확산이 제일 빨리 됐었고 피해가 심각했던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는 정상들을 생각해서 배려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 자, 문제는 이 G7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옵저버 형태로 초대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옵저버냐, 이번에 참가한 이후에는 정식으로 한국도 한 멤버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지금 이제 어떤 지위에 대한 문제를 갖고 논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요 네 나라가 이제 추가로 가고 있고, 뜬금없이 내가 보기엔 체급이 안 맞는데 브라질까지 포함된 5나라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G7이 아니라 이제 사실상 G12가 되는 거죠. G12가 되는 건데, 자, 이 시기에 트럼프는 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G7을 오프라인으로 강행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봐도 별다른 주제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극복에 각자 자기 나라에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각국의 경제를 살리고 뭐 이런 걸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이 바쁜 시기에 이 양반들 모아가지고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지 사진 찍고, 트위터질 하고, 그걸 대선에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게 뇌리를 스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걸 한번 갔다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2주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을 2주간 격리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도 법적으로 미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2주간 국정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이거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감수하고라서 이거를 가셔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너무 대통령을 혹사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갔다 오시고 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충전의 기간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데 난 대통령 없으면 불안해. 네. 우리나라 국정? 불안해요. 지금 문제는 이 G7이라는 회의 자체가 이제 뭐 G5에서 G7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전 세계 돈 많은 국가들이 이 통화 문제라든지 이 지네들 사이에 어떤 기축통화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양적 완화 같은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지네들끼리 잘 먹고 살자라는 개념에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 소속돼 있는 국가들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요 이제 4개 나라를 주축으로 이탈리아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사이즈가 얼마 안 되는데.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가 껴갖고 G7이에요. 이게 G4는 이제 옛날 2차 대전 이후에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던 나라였는데 일본하고 이제 이탈리아가 그때 좀 살만했나 보지. 캐나다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G7이 된 거고 얘네들이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부라 그래야 되겠죠. GDP는 생산량이고 전 세계 갖고 있는 자산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인 거예요. 이게 얘네 나라들이 지구촌의 부의 60%를 쥐고 있는 부자 나라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의가
그 G7이 아닌 국가들한테 별로 이득되는 합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과 감염 방지가 최고죠. 자, 여기서 기본은 손 씻기입니다. 세정제보다 뛰어난 비누 유지의 살균 효과. 소독제는 알코올로 바이러스 활동을 제한하지만 비누는 세포막을 녹여서 바이러스를 박멸합니다. 자연산 고급 유지가 만들어내는 풍부한 거품과 세척력, 보습 효과, 그리고 은은한 향기까지. 외계인도 반한 안드로메다 최고의 미용 보습 비누. 뭐 이래 멘트가. 아무튼 시즈 외계인 비누 세트. 외계인 비누를 검색하세요. 수많은 체험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켓몰에서 외계인 비누를 검색해서 주문해주세요. 파켓몰 외계인 비누. 그러니까 G7 회의를 하기만 하면은 NGO 단체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갖고 G7 반대 운동을 막 격렬하게 벌립니다. 왜냐면 거기서 하는 게 일단 그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들한테는 뭐 하나 도움되는 게 없어. 오히려 뭐 국제적 금리를 늘린다든지 지네들끼리 양적 완화를 하고 달러를 이빠이 뿌려가지고 그걸로 갖고 다른 나라의 경제에다 투자해서 양털 깎여나 해먹고 뭐 이런 것들만 그동안 쭉 결정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끼어든다는 데 대해서 의미를 굳이 찾자면 G7을 가야 될 의미를 굳이 찾자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방역 분야를 필두로 해서 전 세계 경제라든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해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하나하고 유일한 아시아계 G7 참가국이 일본이었던 거죠. 중국도 안 껴줘요. 미국이 G2 국가를 안 껴준다니까. G2인 중국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국가들끼리 경제를 넣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왕따질이나 똑같은 건데, 그 안에 껴가지고 열심히 그 트럼프 빨아가면서, 유엔화 가지고 국제적으로 그 기축통화, 지들도 국제 기축통화 일원이라 그래가면서 단물을 빼먹은 게 일본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에 끼어들게 됐을 때, 일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한국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일본의 좀 떨떠름한 느낌은 있겠지. 지금도 옵저버 타령.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애써 지금 참여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폄하시키려고 하는 짓거리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가갖고 실리를 얻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걸로 봐요. 가게 되면 이제 대본의 방역 관련해갖고 뭐 비용을 분담을 하자는 등 뭐 한국의 노하우를 나누자는 등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거 내놓으라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본이 G4에서 이제 G7 확대되는 기간 중에 거기 끼어 들어갔다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양보를 미국에 해야 됐는가라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신규로 회원 받아준다 그러면서 피를 엄청나게 뜯어내는 일종의 굉장한 기득권 집단이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지금 이 기득권 집단이 힘쓰는 게 영 시원치 않다는 거야. 미국 경제도 옛날 같지 않고요. 특히 옛날처럼 미국, 독일, 프랑스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던 시절에 G7만큼 지금 G7이 단 한 달 힘을 못 내요. 일단 독일 총리도 안 하겠다고 했고 영국 총리는 러시아 끼어들게 하면 거부권 쓴다고 지금 방방 뜨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G7 안에서 뭔가 이제 트럼프가 국제적인 뭐 중국 제재를 하자든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공론화하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이랑 손을 잡고 그쪽에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돈 안 쓴다는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돈 나올 때는 중국뿐이다라고 모든 뭐 국제 기구들이라든지 국가들이 사실 중국의 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 뭐 강도 높은 중국 비난이라든지 제재에 대한 뭐 이러한 안건이 나온다 그러면 쉽사리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지. 다만 한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이만큼 높아졌다. 대한민국이 이 선진 7개국하고 필적할 수 있는 이른바 탑10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 안에 이제 국가 브랜드는 훨씬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잖아. 그 자리 가도
이제 항상 센터에서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더 많은 정상들의 어떤 회담 요청이라든지 면담 요청을 받게 될 거고 아마 아베나 트럼프는 조금 팽당하지 않을까? 좀 왕따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초대하고 싶다고 직접 전화 통화까지 해갖고 확답을 받아갔는데 아직 좀 기간이 있으니까 저는 좀 요거를 뭔 핑계를 대서라도 독일같이 그냥 떳떳하게 안 가겠다고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니까 뭔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9월달이라고 해도 그때 가면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가고 있을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에 관련된 이 폭동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뭐 여러 기구들, 이게 NGO 기구들도 지금 미국 안에서 만일 이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대규모 시위를 하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G7은 사실상 천덕꾸러기예요. 지네 이 모여 있는 나라들끼리의 그들만의 잔치인 거지 다른 국가들이나 NGO 단체들이나 어떤 시민 단체들한테는 이게 이제 뭐랄까 쓸모없는 단체다. 또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다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뭐 요런 기구의 어떤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빠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추가 옵저버를 신청한 국가들이 러시아, 인도, 호주, 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이제 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옵저버를 불러들인 데 대한 미국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지. 대놓고 면전에서 중국 까자! 니들도 좀 동참해줘! 라는 걸 강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브라질! 12번째 멤버로 브라질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브라질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얘 딸랑이다, 지금. 응? 우파로 지금 당선된 얘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트럼프 따라가갖고 딸랑딸랑 해갖고 미군 유치하고 테슬라 유치해가지고 어떻게든, 정권 유지해보려고. 지금 얘도 탄핵 직전이거든. 뭐, 아들들 정치 비리, 뭐 비자금 문제, 뇌물수수 이런 거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코로나 대비를 못 해가지고 트럼프 대신에 이제 클로로킨을 막 뿌려서 먹이려고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보건장관은 반대해서 보건장을 자르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브라질이라서 이 미국이 별도로 브라질까지 불러주는 것 같은데 브라질이 사실 여기 낀다고 치면 이 회의 자체가 트럼프의 친목 모임이다라는 비난 이외에는 건질 게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리를 생각해서 이 떨떠름한 초대를 거절하고 넘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현명한 어떤 현명한 방식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그동안 러시아를 어떻게든 G7 안에 끌어넣으려 그랬어요. 사실 러시아가 G7 안에 들어와서 G8이라 그래가지고 G7이 G8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오바마가 석유값을 막 내리고 크림반도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사태가 생기면서 근데 유조선이 잘렸으니까 개입할 수밖에 없는 송유관이 잘렸으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개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 왕따 당해갖고 쫓겨난 거거든. 쫓아낸 러시아를 이제 다시 불러들인다 이 얘기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입장들보다는 러시아랑 뭘 해가지고 패권을 찾아보겠다는 얘기고 결국은 러시아가 유럽 안에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독일은 안 간다고 당연히 했고 프랑스도 좀 떨떠름하긴 해요. 근데 요즘 프랑스가 미국 말 잘 들어요. 그리고 영국도 미국 말을 요즘 잘 듣습니다. 중국하고 완전히 배제를 하고 미국한테서 떡고물을 제가 보고는 우주군 관련된 기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떡고물을 먹기 위해서 미국에 바짝 붙어 있는데 그래도 러시아만큼은 부르지 말자 거부권 행사하겠다 막 이러고 나서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도 잘 몰라요 상황이.
근데 아무튼 이 J7을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난다고 치면 사실상 지구촌의 어떤 그 외교 관계가 완전히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냉전 체제로 제2의 냉전 체제로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 뭐 이러한 염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일 중국에 가까운 데 살고 있고 중국하고의 경제적 관련도가 깊은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